예, 사주에 일간과 월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간이라는 것은 사주에서 나 자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세 번째 위에 요 임수가 바로 일간이 되겠습니다. 예, 물상적으로는 임수는 넓은 바다, 호수, 깊은 물이 되겠습니다. 예, 사주에서 이 임수일간의 그 특징이 물이기 때문에 물은 지혜를 뜻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깊은 물은 그 속내를 모르는, 그래서 임수일간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임수일간에게 있어서 화가 재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극하는 오행, 내가 지배하는 오행. 임수일간이 재물복이 많습니다. 특히 여기 일간처럼 임술일주다. 그러면 이 술토가 재고가 되겠습니다. 즉 재물의 창고. 그래서 재고 귀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 술은 일옷을 해가지고 화의 삼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일지에 재고를 갖다가 깔고 있다. 재고 귀인으로 살아가면서 재물복이 좀 많은 사주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좀 신약한, 그것도 좀 극신약한 사주라서 사주의 대운에서 일간 임수를 생해주는 금운이 오거나 또는 비거분의 수운이 올 때, 즉 내 자신이 강해질 때 재물을 움켜쥐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교양상식으로 목화토금수는 각각 목은 인, 화는 예, 토는 신, 수는 지혜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이 오상을 본떠서 사대문의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은 흥인지문이다. 흥인문이 아니라 화기를 막아내기 위해서 흥인지문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고, 서쪽에 도미문, 또 남쪽에 숭례문, 북쪽에 홍지문이라고 있습니다. 예, 토는 중앙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서울 사대문 안에 가장 중심되는 부위에 이 보신각이라고 그래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또한 노노옥야편에 보면은 지자는 요수요 인자는 요산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참 사주 공부하다 보니까 참 왜 지혜로운 사람이 물을 좋아한다고 그랬는가. 예, 사주에서 물은 지혜로움을 뜻하고 목은 인의 어짐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참 목의 기운이 제일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심성이 좀 어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목은 뭔가 이렇게 시작하는 생명의 시작, 봄이 되면은 새싹이 푸릇푸릇 막 돋아 나오고 이런 것처럼 어떠한 시작, 생명력이 태동하는, 그래서 사주에 목이 강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의 시작을 굉장히 잘 합니다. 예, 월지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칸에 요 아랫부분에 요 묘목이 월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제강이라고 하고 월령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제강의 요 강자는 삼강오륜, 별이강이라고 하는데, 그물이 있으면 그물의 제일 그 맨 위에 아주 요것만 잡아당기면은 다 따라오게 되는 아주 그 핵심, 아주 중요한 부위가 되겠습니다. 예, 이러한 월지는 사주 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주는 절기학이고 태어난 달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태양이라 하더라도 한여름의 태양이냐 한겨울의 태양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천양지차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국을 잡을 때도 월지에서 투간한 오행을 갖다가 가장 사주 내에서 힘이 센 것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주도 임수일간에게 월지가 묘목 상관인데 바로 위에 을목이 투간되어 있고, 또한 시천간에도
이렇게 을목이 투관돼서 이 사주는 상관기운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태어난 계절이 묘목, 음력 2월, 양력 3월에 목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목 상관격, 예, 사주에서 도화살이라고 있는데요. 그 좌우 묘유, 즉 봄에 가장 한가운데가 묘월이고 여름에 한가운데가 5월이고 가을에 한가운데가 6월이고 겨울에 한가운데가 자월이라 하겠습니다. 즉 가장 봄 기운이 왕성한 시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사주는 상관기질이 아주 강하다 하겠습니다. 이 상관하면은 관을 치다, 관을 부수다. 예, 기존의 규율, 질서, 법, 제도를 갖다가 타파하고자 하는, 따라서 상관기질이 강한 사람들은 아주 그 창의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독창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이 뛰어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IT 업계 이런 쪽에 이 상관기질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뭐 좀 기존 질서를 무시하는, 좋게 말하면 창의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뭐 좀 저항적이라고 할까요? 예, 여성에게 있어서 상관이 많은 여성들이 남편을 좀 우스갯소리로 거지 발사계 취급을 합니다. 남편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좀 깔아 뭉개려고 하는, 또한 뭐 대운이나 세운이나 월운에서 이 상관 기운이 들어올 때 남편에게 대해서 막 함부로 대하고 뭐 심하게는 뭐 이혼하자고 덤벼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남자라면요, 여느 때는 뭐 상관의 지시에 네네 이렇게 순응하다가도 이 상관이 좀 강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욱하고 직장 상사를 뭐 들이박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더군다나 사주에 관이 없는 사람들, 즉 자신을 통제하고 억누르는 기운인 이러한 관이 없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냥 제멋대로 하고자 하는 기운이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상관 다음으로 이 편관의 기운이 아주 강하다 하겠습니다. 예, 사주 간명은 나 자신을 뜻하는 일간 임수를 중심으로 나머지 7자와의 형세 분포, 뭐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 월지가 가장 기운이 뭉쳐져 있는 가장 핵심인 이러한 기운이라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월지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묘목의 지장간에 간목과 을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또 을이 천간에 투간한, 그래서 상관격이라 하겠습니다. 이 월지 묘목은 음력 2월로서 뭐 양력은 3월이고요. 봄에 왕성한 기운을 뜻하고 있습니다. 묘목의 지장간에 갑과 을이 있는데 이 을이 천간에 투간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또 2개씩이나, 그래서 이 상관 기운이 아주 강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연지에 이 진토가 있는데요. 요 묘하고 진이 합쳐지면 목의 방합으로 이 목의 기운이 더 강하다 하겠습니다. 인묘진의 목 방합으로, 물론 이미 빠진 묘진의 반합이지만은 만약에 이미 운에서 오게 되면은 이 진토가 인묘진해 가지고 목으로 변한다 하겠습니다. 이때는 좀 다행스럽게 편관 기운이 좀 약화되는, 예, 이 사주는 토가 편관으로 화토가 기신으로 안 좋게 작용한다 하겠습니다. 이 편관은 나하고 음양이 같으면서 나를 극하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관 뭐 무토나 또는 술토와 진토가 호시탐탐 내 일간 임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이 상관이 가운데에서 짜샤 어디를 갖다가 넘봐 이렇게 이 편관을 갖다가
상관이 좀 막아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상관보다는 식신, 일관과 음양이 같은 천간에 간목이나 지지에 임목이 있었다면은 더 식신제살로 편간을 완전히 제압해서 더 좋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에 있어서 식신은 없지만 이렇게 상관기운이 강하게 있는 것이 좀 천만의 다행인 꽁 대신 닭이라고, 식신이 없으면 상관으로서 편관을 갖다가 제지하고 막아내고 있습니다. 일간 임수와 음양이 같은 식신이었다면 편관을 갖다가 완전하게 제압을 하는데, 그러나 이 상관도 이 편관을 갖다가 반 정도 이상 제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에서 연, 월, 일, 시주의 의미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맨 오른쪽이 연, 그 다음에 월, 일, 시가 되는데요. 사주에서 금묘화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은 유년기, 월은 청년기, 일은 장년기, 시는 노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로 치자면 15세부터 18세까지 유년기라면 30에서 36세까지 청년기, 또 45세에서부터 54세까지 장년기, 60부터 72 뒤에는 노년기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궁으로 봤을 때 연은 조상의 자리, 그 다음에 월은 부모, 또 일은 부부, 시는 자식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또한 연은 국가적인, 월은 사회적인, 일은 가정이라고 한다면 시는 어떤 부하나 외부를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이 연간에 떠 있으면은 좀 국가적인 명예 이러한 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 연간에 편관이나 또는 정관이 아주 강하게 떠 있었는데 군 장성을 하고 있다든지 또는 젊은 나이에 대학 교수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 사주도 편관이 연간에 이렇게 강하게 투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좀 빵빵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 여자 사주의 이 관이 남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이 이렇게 연에 있으면은 좀 일찍 결혼하는데, 관이 만약에 시에 있으면은 비교적 늦게 결혼하게 되겠습니다. 또는 자신의 일주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나이 어린 남자와 인연을 맺는 그런 일로도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묘화실,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사주를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사주를 놓여있는 위치, 이 궁으로 볼 때 요 연간은 할아버지 자리, 연지는 할머니 자리, 이 월간은 아버지 자리, 또 월지는 어머니 자리, 일간은 나 자신을 가리키고, 요 일지는 내 배우자 자리, 또 시간은 내 자식을 가리키고, 요 시지는 내 자식의 배우자를 궁으로 뜻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억부상으로 신약한 사주, 극신약의 사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일간 임수를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생목으로 해서 내 기운을 빼내고, 또는 토국수로 해서 나를 두들겨 패고, 또 재성이라고 해서 내가 재물을 움켜쥐려고 내 힘을 써야 하는 아주 극신약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약한 사주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러한 상관기운이 강해서 이렇게 월지가 상관이고 또 상관이 투출되어 있어서 이 식상기운이 아주 강한 경우에 아주 그 활동력이 강한, 그래서 억부상으로 극신약의 사주이지만 외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래도 굉장히 활기차게 활동하는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사주의 신살로 그 일주가 임술, 괴강일주가 되겠습니다. 또
연주도 무진해가지고 뭐 괴강 백호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사주이지만 상간 기운이 강해서 아주 활동력 있게 보이고, 또한 이러한 괴강살과 뭐 백호살 이런 거로 인해서 아주 강인한 의지, 어떠한 난관이라도 뚫고 나가려고 하는, 또 자신의 주관이 강하고 고집이 있는 그러한 강인한 면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살로 여기 그 사술 원진이라고 내 배우자 자리와 내 아들의 배우자, 즉 며느리와 좀 알력이 있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고부간의 갈등이 다 있는, 그런데 또 여기 이렇게 묘술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와 내 어머니 자리하고는 그래도 짝짝꿍이 좀 잘 맞는 그러한 사주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주간명에 있어서 천간지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예, 요 위에 부분을 우리가 천간이라고 하고, 요 아래 부분을 지지라고 합니다. 예, 적천수에 비유적으로 천간은 다스리는 관리요, 지지는 다스리는 땅이다, 이러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오행이 천간에만 있고 지지에 없을 때 좀 허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천간은 어떠한 생각이고 이상이고 기인데 그러한 마음만 있다 뿐이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좋은 사주 구조는 어찌 보면 이렇게 좀 간여지동으로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아주 같은 색깔로 같은 오행으로 있는 것이 뿌리가 튼튼한, 그래서 이 사주는 이 토, 평관이 아주 강하고 상간기운도 아주 강하다 하겠습니다. 수는 지지에 수기운이 없어서 좀 외로운, 요 진토 속에 뭐 을개무에서 요 개수가 숨어 있기는 합니다. 예, 천간과 지지가 통근, 투출된 사주가 좋다 하겠습니다. 천간의 기운이 지지로 통해져 있고 지지의 기운이 천간으로 투출된 사주가 좋은, 즉 천간과 지지에 걸쳐 있어야 힘을 받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평관이 천간에 있는데 이 천간에만 있지 지지에 이러한 평관 토를 밀어주는 뿌리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좀 허당인, 뭐 이름만을 지닌 관직에 있다든지 좀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직장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평간도 아주 강하고 또 상간도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주에서는 일간 임수가 힘이 아주 약합니다. 주변에 자신의 기운을 다 빼내는 이러한 기운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신약 사주로 이 대운에서 이 임수를 생해주는 인성의 금운이나 비겁의 수운을 반긴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간 임수를 도와주는 기운은 연지의 이 진토 속에 개수, 뿌리라 하겠습니다. 예, 을목 상관은 아주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월지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한 진토 속에도 을개무라고 해서 지장간에 을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의 을목은 지지에 이렇게 강하게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천간의 무토는 지지의 진토 및 일지의 술토 속에 이렇게 무가 들어있고, 또한 사화 속에도 무병갑이라고 해서 무토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이 사주에서는 상간과 평간이 양대 기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목하고 토가 대립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화시켜주는 화가 목생화, 화생토로 어떻게 보면 화 기운이 좀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평간 논리로 보게 되면 평간이 강할수록 이 인간을 갖다가 두들겨 패기에 이 화의 재성 기운이 오게 되면
재생살로 평간이 아주 더 강해져서 안 좋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가장 좋은 것은 신약한 일간인 임수를 생해주는 금의 인성운과 비겁의 수운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사주를 보는 관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사주 내에 평간이 강하게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평간을 제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주는 좀 극신약 사주다. 일간 임수를 도와주는 오행이 없다. 굳이 찾자면 일지 술 중에 신금이 금생수로 나를 도와주는 용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요 연지 진토 속에 요 개수가 들어있고 또 시지의 사화 속에 경금이 금생수로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인성의 금과 비겁 수운이 좋다 하겠습니다. 격국은 월지가 묘목으로 내가 사용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다른 상관, 묘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묘목의 지장간의 을목이 천간에 투간한 아주 강한 상관격이라 하겠습니다. 삼재는 연지, 진을 갖다가 삼합한 신자진에 신을 충하는 임목의 방합인 임묘진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갑진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안 좋다는 날삼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민년은 들삼재, 계묘년은 눈삼재, 갑진년은 날삼재가 되겠습니다. 이 삼재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삼재를 크게 이렇게 믿고 싶지 않은데요. 왜냐하면은 신살로서 전 국민의 4분의 1이 걸려집니다. 4분의 1이. 그러니까 12명 가운데 3명이 다 삼재에 해당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신살로서 과연 그 영향력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또 아주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제가 닭띠인데요. 그 2021년인가요? 신축년 닭띠에게 그 해가 날삼재였습니다. 삼재가 끝나는 해. 그런데 이 삼재라는 놈이 끝날 때 나갈 때는 꼭 똥탕을 튀기고 간다는, 제 경우에 날삼재로 삼재 끝나는 석 달을 남겨놓고 왼손의 가운데 손가락이 전동 톱날에 한 1cm 잘려나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금이 귀신인데요. 그 참 신기하게 전동 톱날 쇠붙이 아닙니까? 근데 그 잘린 날이 제가 한겨울에 축월생이기 때문에 사주의 조용신상으로 이 늦가을이나 겨울이 아주 안 좋습니다. 살아오면서 보니까 원래 수가 안 좋아서 한겨울이 제일 안 좋아야 되는데, 그런데 금이 저한테 또 귀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를 밀어주는 이 금의 계절, 늦가을의 계절에 그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직에서도 사건 사고가 이렇게 수능 끝나고 한 열흘 정도 뒤에, 또는 겨울방학을 남겨놓고 한 일주일 보름 전에, 신기하게 사주도 아주 잘 맞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늦가을을 조심해야 되고, 제가 손가락 잘린 해가 신축년으로 아주 차가운 기운이 지배하는 해였고, 11월 2일날 아주 늦가을에 또 삼재 가운데 끝나는 해인 날삼재 때 사고가 났습니다. 또 거기에 덧붙이자면 제가 사주 원국에 축술이 있는데요. 대운에서 정미대운이 되겠습니다. 축술미 삼형살에 또 걸린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다, 너는 사주에 축술미도 있었고 날삼재였고 조용신으로 늦가을이나 겨울이 안 좋아, 사주적으로도 딱딱딱 맞습니다. 참. 삼재는 연지를 삼합한 신자지를 충하는 글자,
여기 인신충의 인이 되겠습니다. 예, 인신충으로 인이 되고 인목의 방합은 인묘진으로서 요 3년이 삼재가 되겠습니다. 예, 공망이라고 사주에 있는데요. 이 자축이 공망이 되겠습니다. 이 일간이 수인 경우에 그 뒤에 글자가 공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축인묘 진사음이 신유 술해, 술의 다음에 자축이 공망이 되겠습니다. 예, 또한 사주에 천을귀인이라고 있는데요. 일간이 임수와 계수인 경우에는 이 삼효가 천을귀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아주 참 운 좋은 사주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주 원국에 천을귀인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천을귀인이 2개가 다 있습니다. 그것도 월지와 시지에. 그러니 참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됐을 때 짜잔 하고 천을귀인이 나타나서 일을 도와준다는 이 사주의 신살 가운데 가장 좋은 신살로 이 천을귀인을 꼽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귀인이 나타나서 도와준다는 팔자가 되겠습니다. 저도 경술일주인데요. 축, 월지에 천을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참 인생길에서 이렇게 저를 도와준 2분의 은혜로운 분을 만났습니다. 예, 한 분은 제 대학원 지도 교수님이었던 김상원 교수님, 또 한 분은 이름이 박성준인가요? 저의 꿈의夢 정보 제공을 이렇게 인터넷에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그리해서 당시에 천리안 이런 쪽에 어떠한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신,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좌절에 빠졌을 때 이러한 뜻밖의 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신살이 천을귀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궁으로 봤을 때 월지가 천을귀인이니까 어머니 덕을 아주 많이 본다. 또 어찌 보면 궁으로 봤을 때 시지가, 그러니까 아들의 며느리가 또 천을귀인, 궁으로 봤을 때입니다. 예, 요렇게 일간이 임수나 계수인 경우에는 사화나 묘목이 천을귀인이 되겠습니다. 이 천을귀인도 어떻게 보면은 좀 중화를 맞춰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임수나 계수가 좀 차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게 있으면은 좀 중화가 된다. 천을귀인도 큰 틀에서 보면 일간을 좀 중화시키는 그러한 지지가 천을귀인이 된다 하겠습니다. 예, 이 사주는 임술일주가 되겠습니다. 이 임술일주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재고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귀인이라고 합니다. 수에 있어서 수국화, 내가 지배하는 극하는 오행인 화가 재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술은 인옷을 해가지고 화의 창고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임술일주에게 부자가 많다 하겠습니다. 예, 제가 녹화하면서 제 처남이 있는데 처남도 임술일주가 되겠습니다. 이 처남이 지금 원주에서 문구백화점 4층이 전부 다 문구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빌딩주, 건물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연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임술일주가 좀 부자가 많다. 예, 임수일간에게 화는 극하는 오행으로 재물이 되는데 화는 인옷을 삼합으로 요 술이 바로 재고, 재물의 창고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도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주 하나 놓고 길게 하자면 10시간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그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앞에 천을귀인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또 재고귀인이야. 이 사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이고야 이거 참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 사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에 사주의 기초상식 10가지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이 100분짜리입니다. 제가 자막까지 다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공짜로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좀 공부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사주 공부한 지 10년째 되는데요. 그래도 100분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분짜리 동영상을 보시면 아, 사주가 이런 거로구나 하고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꿈의 몸 및 사주는 이런 어떤 미신의 세계가 아닙니다. 사주, 명리, 학, 우리 인간의 운명의 이치를 궁구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이 꿈의 몸의 세계도 미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정신 능력이 발현되는 어떤 영적 능력의 세계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자신이 꾸는 꿈을 잘 해몽할 수가 있습니다. 꿈의梦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해몽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마음 먹은 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조금 사주에 관한 이해만 하고 있으면 자기의 인생길이 어떻게 흘러온지를 자기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지나온 인생길로 미루어서 앞으로 인생길이 어떻게 펼쳐지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